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이제 5시 시간이 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대학교 정보통신공학부 문지원 교수라고 합니다. 네, 오늘 한국통신학회 신임교원 학술연구 세미나 진행을 맡게 되었고요.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모신 연사분은 조선대학교의 김찬기 교수님이 되겠고요. 김창기 교수님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2019년에 삼성전자에서 스태프 엔지니어로 일을 하셨고 2020년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으로 재직하신 경험도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올해 2021년에는 저희 조선대학교에 합류를 하셔서 또 활발한 연구를 진행을 하고 계세요. 네, 김창기 교수님은 최근에는 데이터 센터 그리고 클라우드, 고성능 컴퓨팅 관점에서 다양한 코딩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하고 계시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Binary Locally Repairable Codes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내용을 전달해 주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곧 이제 김창기 교수님 발표를 요청드릴 예정인데 그 전에 한마디만 더 드리자면은 저희 이제 줌에 Q&A 기능이 있습니다. Q&A 기능도 있고 또 채팅방도 열려 있으니까요. 발표를 들으시다가 질문이 생각이 나신다면은 Q&A랑 채팅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창기 교수님 발표가 끝나고 나서 제가 대신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김창기 교수님 발표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발표 소개받은 김찬기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Overview of Binary Locally Repairable Code라는 주제가 되겠고요. 제가 연구했던 이제 Locally Repairable Code라는 이제 속칭 이레이저 코딩의 한 종류 클래스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화면 공유로 이제 발표 자료를 공유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잘 나오시죠? 네, 제 발표를 이제 마침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웃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 간단히 이 Distributed Storage System, 분산 저장 시스템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Locally Repairable Code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Locally Repairable Code에 대한 소개로서 기본적으로 이제 로컬 리페어러블이 코드가 추구하는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포인트들도 소개를 드리고 특히 제가 많이 연구했던 이진 로컬리 리페어러블 코드, 바이너리 로컬리 리페어러블 코드에 대한 주요한 포인트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제가 이제 주로 연구를 했었던 몇 가지 이제 바이너리 로컬 리페어러블에 대한 이제 옵티말 컨스트럭션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꼭지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는 뭐 시클릭 코드를 통한 설계가 하나가 있을 것이고 기존에 있는 LRC를 결합함으로써 설계하는 방법에 대한 소개 또한 같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서는 그 바이너리 LRC와 관련된 좀 퓨처 워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몇 가지 또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사일런트 데이터 커럽션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 에러가 발생하는 환경을 새로 가정해서 연구한 최근의 결과를 하나 소개드리고 또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이제 이레이저 코딩에 관련된 레이턴시 연구들 그리고 에러와 이제 버스트 에러와 이제 싱글 비트 에러가 혼재하는 컴파운드 채널에 대한 ECC 디자인에서 이 LRC와의 관계성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은 인트로덕션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소개는 아까 이제 문장 교수님께서 자장이신 소개를 해주셨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로컬 리페어러블 코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디스트리뷰티드 스토리지 시스템에서는 최근에는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와 같은 이제 거대한 빅데이터를 이제 저장하고 관리해야 되는 환경이 주목받게 됨에 따라서 이러한 디스트리뷰티드 시스템의 그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크기는 매우 커지고 있는데 반해서 이 각각의 디스크나 각각의 노드가 이 신뢰성을 확보하는 수준은 굉장히
낮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거대화된 그 클러스터화된 그 컴퓨팅 시스템 그리고 저장 시스템을 구축하면 구축할수록 시스템 페일리어 레이트가 이제 산술적으로 단순히 생각해봐도 증가할 것임에 명확하고요. 이러한 이제 디스트리뷰티드 스토리지 시스템을 잘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시스템 셧다운과 같은 최악의 페일리어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스토리지 노드를 파리티를 활용을 해서 그 하나의 그 노드 실패가 그 전체적인 시스템 페일리어로 발전하지 않도록 하는 이레이저 코딩과 같은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하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 폴트 톨러런트한 이제 이레이저 코딩 시스템 그리고 ECC 시스템에 대해서 간단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개념들을 먼저 소개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일단 폴트라는 개념과 에러라는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신뢰성 공학이나 일반적인 ECC를 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알려져 있는 정보인데요. 폴트라는 거는 우리가 반도체나 각 그 디바이스, 그러니까 스토리지 디바이스가 가지고 있는 그 피지컬한 약점들을 의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공정을 거치면서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모든 이제 셀이나 모든 데이터가 균일하게 안정한 수준으로 저장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러한 약점이 만약에 있는 구간에 그 데이터를 읽게 되거나 쓰게 되는 경우 이 부분들이 나중에 에러가 좀 더 발생할 확률이 타 지점 대비 높아지는 그런 원인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폴트가 발현이 된다는 것은 이제 에러로서 저희가 데이터 플레인에서는 에러로서 보이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폴트의 발현이 에러로서 보이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은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소프트 에러, 하드 에러 등과 같은 방식으로도 구분을 하는데요. 소프트 에러는 이제 저희가 그 부분을 액세스했다고 하여서 항상 에러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어떤 확률적인 모델로서 에러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이제 환경을 의미하게 되고 하드 에러는 완전히 그 부분이 이제 기능을 멈추거나 어떤 그 물리적인 이유 때문에 에러가 그 부분을 접근해야 되는 경우 항상 이제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시스템 측면에서는 우리가 신뢰성을 얘기하는데 다음과 같은 이제 매트릭이 활용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PC라고 하는 failure in time이라고 하는 고정된 시간 동안 페일리어가 일어난 횟수 등을 이제 나타내는 값이 되고요. time to failure나 mean time between failure 같이 페일리어가 한번 일어났었을 때 얼마나 걸렸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처음 가동을 시작한 시스템으로부터 페일리어가 일어나기까지 시간을 타임 투 페일리어라고 부르게 되고 페일리어가 여러 번 일어났었을 때 그 타임을 만약에 사이 걸리는 시간의 평균을 재는 것이 MTBF라고 하는 이 팩터로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값들은 어떤 이론적인 값이라기보다는 실제 시스템에 이제 가동을 하면서 이제 측정된 값 그리고 통계적으로 나타나는 값에 가깝고요. 실제 이론적인 이러한 값을 유도하려는 시도 또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스토리지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MTTDL이라고 하는 이런 팩터가 알려져 있습니다. 이 팩터는 소위 말하는 이제 레이드라고 하는 시스템 이제 신뢰성 향상을 위한 이레이즈 코딩의 약간의 이제 프리미티브한 모델로서 나오는 것에서 제한된 모델인데 이론적으로 이러한 마르코브 모델을 활용하여 가지고 MTBF와 같은 유도를 하는 것이 일단 이론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아래 끝부터 위까지 한번 스토리지 시스템, 그러니까 분산 스토리지 시스템이라는 것을 보면 이런 도식화된 표현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뭐 반도체나 아니면 뭐 소자들이 있겠고요. 그 소자들을 이용해서 저희가 스토리지 디바이스들을 만들고 스토리지 디바이스에는 이제 ECC 로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ECC 로직들은 뭐 에러를 커렉션하거나 디텍션해서 시스템에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런 ECC 릴라이빌리티 매트릭은 보통 이제 RBER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나 FER 같은 파라미터를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에러가 이제 전체적인 시스템에 이제 영향을 주지 않도록 데이터 레벨에서 이제 수정을 해서 이제 보내는 것이 ECC의 역할이 돼 있고 스토리지 노드의 입장에서는 스토리지 노드를 여러 개 엮으면서 이레이저 코딩이라는 여러 개의 스토리지 노드로 엮인 이제 시스템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역할은 그 시스템에 있는 스토리지 노드 하나가 망가졌을 경우에는 그걸 고치기보다는 새로운
이제 스토리지 노드를 활용해 가지고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이제 노드로 빨리 복구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PC나 TTF, MTBF와 같은 이제 설계 이제 릴라이빌리티 매트릭을 보통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코딩 티어리에서 쓰고 있는 이제 논리를 이제 각 그 디자이너들 각각의 만들고 있는 제조사나 그 반도체 제조사나 혹은 이제 그 클라우드 서비스 운영자가 그 각자의 그 시스템 환경에 맞추어서 그 이제 신뢰성 방법론을 이렇게 활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두 개의 시스템을 통해서 최종적인 디스트리뷰티드 스토리지 시스템의 릴라이어빌리티, 그 신뢰성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조금 더 도식화된 그림 또한 이렇게 제가 그려놓긴 했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제인 그 이레이저 코딩에 대한 주제로 조금 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디스퓨티드 스토리지의 코딩이라는 거는 그 디스퓨티드 스토리지 시스템, 그러니까 분산 시스템에 대한 그 특정한 그 요구 조건이나 파라미터들을 기존 이제 코딩 티어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뭐 이제 코드 길이나 이제 메시지 길이 그리고 이제 해밍 거리와 같은 파라미터와 덧붙여서 조금 더 그러니까 DSS에 좀 더 최적화된 코딩을 만들려고 하는 노력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양한 파라미터가 있는데 제가 연구하는 로컬리 리페어러블 코드라는 곳에서는 로컬리티라는 파라미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로컬리티라는 것이 뭐냐면 그 한 번 싱글 리페어, 그러니까 스토리지 노드 중에 하나가 망가져 가지고 그 싱글 리페어가 발생을 했었을 때 그 다른 스토리지 노드로부터 이제 데이터를 받아와야 되는데, 그 데이터를 받아올 때 그 데이터에 접근해야 되는 노드의 개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실질적으로 그 데이터 복구를 위해 걸리는 레이턴시와 상당한 영향이 있다는 것을 보통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 번 리페어를 위해서 이제 다른 노드에 접근해야 되는 그 개수를 이 로컬리티라고 여기서는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로컬리티라는 표현은 이제 사실은 컴퓨팅 공학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많이 쓰이게 되는데 여기에서의 정의는 이렇게 되고요. 특히나 제가 많이 연구했던 바이너리 LRC라고 하는 부분은 그 바이너리 이제 오퍼레이션 이진 연산을 보통 수행을 하기 때문에 다른 LRC 대비해서 조금 더 바이너리 연산에 따른 이제 경량화된 연산 디코더나 그러니까 리페어를 할 때 들어가는 그 계산적인 이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너리 연산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XOR만 가지고도 대부분 XOR의 연산만 가지고도 그 대부분의 연산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기존 논바이너리 비이진 연산 코딩보다는 훨씬 더 그 계산 성능적인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왔었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LRC, 바이너리 LRC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는 이 문제가 바이너리 코드와 관련된 문제다 보니까 굉장히 그 설계 방법론이 많이 알려져 있지가 않고 그 옵티멀리티를 보이는 것 또한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논바이너리 비이진 LRC의 경우라면 대부분 이제 옵티말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컨스트럭션이 제시가 되어 있고 그 옵티말 또한 옵티말을 증명할 수 있는 이제 로어 바운드 또한 굉장히 잘 정립되어 있는데 반해서 이 바이너리 LRC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높은 이제 뭐 해밍 거리나 뭐 긴 코드 랭스 등에 대해서는 이 옵티멀리티를 증명하는 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고 이를 만족시키는 그 LRC를 설계하는 것 또한 굉장히 난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설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 제가 주로 했던 연구 중은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좀 특정한 케이스에 한해서 이러한 LRC를 설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LRC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 논문에서 가장 처음 이제 표현이 나왔고요. 그 당시에 했던 표현은 로컬 리페어러블 코드가 아니라 로컬 컨스트럭션 코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윈도우즈 애저 스토리지 시스템에서 사용한다고 되어 있고 지금도 애저 스토리지에 가보시면 LRC 옵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레이저 코딩 등에서 쓸 수가 있고 오픈소스로서도 이제 세프라고 하는 파일 시스템, 분산 파일 시스템 등에서도 LRC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쓰고 있는
이제 방법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인포메이션 티어리를 하는 많은 연구자들이 이러한 모델을 가져와서 실질적으로 로컬리티라는 개념을 정의하고 이러한 옵티멀리티를 네트워크 코딩 혹은 인포메이션 티어리틱한 방법론을 통해서 정의한 것이 로컬리 리페어러블 코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로컬리티라는 건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단순히 그 싱글 리페어를 위해서 뭐 몇 개의 이제 뭐 스토리지 노드 액세스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슈도 있지만 사실은 이 컴퓨팅 시스템이라는 것이 굉장히 뭐 모든 것이 모든 올투올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어떤 계층적인 구조에 맞춰서 뭐 스위치나 렉 등을 통해서 연결 관계가 조금 더 복잡하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만약에 뭐 스위치를 통해서 아니면 자체 렉 내에서 여러 개의 스토리지 노드가 존재하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그 안쪽에 있는 렉들끼리 통신을 하는 것이 그 렉을 여러 번 거쳐서 전역 통신을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른 네트워크 밴드위스와 그 레이턴시를 보장해 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로컬 리페어러블 코드는 저희가 그 위치를 만약에 로컬 리페어가 가능한 위치를 이러한 그 렉 안쪽에 있는 그 연결 관계를 만들어서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이 단순하게 그냥 R을 줄여가지고 뭐 성능을 높인다는 측면을 떠나서 실제 그런 하이라키칼한 이 디스피트 스토리지 시스템의 환경에 조금 더 적합한 그 이제 이레이저 코딩을 설계하는 데서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은 이제 암시를 주고 있는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고 지금부터는 조금 이제 코딩 티어리틱한 이제 표현들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될 텐데 그냥 몇 가지만 언급을 하고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발표할 내용이 조금 길어서 네, 제가 중요한 부분만 언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드는 NKD 파라미터를 활용을 하게 되고 N이 코드 랭스, K가 디멘전, 그리고 D가 미니멈 디스턴스라고 부르고 우리가 제너레이터 매트릭스 G와 그리고 펄처 매트릭스 H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LRC의 경우라는 이제 R이라는 파라미터를 활용하게 되고 저희가 보통 코딩에서 사용하는 NKD라고 하는 파라미터 뒤에다가 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R을 로컬리티라고 부르게 되는데 정의는 수학적인 정의는 조금 더 엄밀하게 돼 있긴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 주시면 그 싱글 리페어를 위한 그 액세스해야 되는 노드의 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LRC라는 것은 이제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보통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그 결국에는 만약에 같은 그 정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최소한 적은 페리티를 활용을 해서 이제 이 시스템을 구현을 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일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코드 레이트라고 하는 이제 n분의 k 값을 이제 높이거나 혹은 이제 넘버 오브 파리티를 이제 작게 만들거나 하는 식으로 이제 다른 파라미터들이 고정돼 있다면 이런 식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리페어 레이턴시, 그러니까 R 자체는 이제 액세스하는 개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기 때문에 R을 낮추면 낮출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R을 낮추는 것을 이제 목표로 삼는 경우가 많고 또한 이제 릴라이어빌티 측면에서는 그 해밍 거리 D 값이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드 커렉션 캐패빌리티인 D 값을 이제 최대한 높이는 것이 그 설계의 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맞추는 것이 기본적인 LRC의 가장 중요한 설계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고 모델을 조금 더 변형해서 다양한 파라미터를 만약 만들게 된다면 조금 더 다양한 옵션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로컬 커렉션 캐패빌리티라고 하는 이제 델타 값을 사용하는 LRC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로컬 커렉션을 할 때 단순히 싱글 하나의 노드가 망가진 케이스만 고려하지 말고 여러 개의 노드가 망가진 케이스에서도 로컬 리페어가 가능하게 설계를 하는 것이고 그럴 때는 이제 이 델타 값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는 델타 값이 높은 게 좋겠고 어베일러빌리티라고 하는 패러럴한 로컬 그룹을 형성하는 이제 경우 또한 이제 옵티멀리티의 중요한 포인트로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얘기했던 거를 조금 더 이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R 옵티말과 D 옵티말, K 옵티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결국에는 R 옵티말이라는 거는 저희가 NKD와 관련된 파라미터를 모두 고정했었을 때 R이 최대한 낮은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R이 낮으면 좋은데 저희가 어떤 이론적인 문제나 혹은 뭐 어떤 증명에 의해서 저희가 어떤 R보다 더 낮은 R을 설계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고 그 포인트를 저희가 설계할 수 있으면 그 포인트로 만들어진 LRC 컨스트럭션은 R 옵티멀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 파라미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다른 파라미터를 희생하지 않고서는 더 낮게 만들 수 있는 포인트가 없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D 옵티멀도 비슷합니다. D 옵티멀은 다만 이제 좀 더 커야 좋은 거기 때문에 더 큰 D에 대해서 설계할 수가 없다고 하면 이제 이러한 D 옵티멀을 선호할 수 있고 K 옵티멀도 더 커야 좋기 때문에 더 크지 않은 이제 LRC에 대해서 그 위의 포인트는 설계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모두 이제 옵티멀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그 LRC는 옵티멀하다고 그냥 명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옵티멀리티를 보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바운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이제 이론적으로 분석이 많이 되었고 가장 대표적인 바운드는 이제 싱글톤 라이크 바운드입니다. 그래서 싱글톤 바운드가 사실은 이 일종의 제너럴라이제이션 된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보통은 R이 없는 형식으로 이제 정의가 되는데 여기서 R이 있는 형식으로 이제 조금 더 변형된 형식으로 되어 있고 이 파라미터를 통해서 이 바운드를 만족하지 않는 이제 포인트라고 한다면 그 구간은 어떤 컨스트럭션을 통해서든 구현할 수가 없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싱글톤 라이크 바운드는 굉장히 이제 루즈한 바운드이기 때문에 특히 바이너리 LRC에 대해서는 이제 루즈한 포인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를 좀 더 이제 특정한 이제 환경에서 이제 좀 더 스트릭트하게 만들려는 시도들이 여러 개 있었고요. 그 중에 더 아래로 유명한 게 카단베 마줌다 CM 바운드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바운드들이 있어서 옵티멀리티를 증명하는 데 쓰일 수가 있다는 것이 되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MTTD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그 릴라이어빌리티를 보이는 이제 이론적으로 보이는 지표로서 이제 쓰는 방법론이 되어 있고요. 이 방법론은 저희가 이 스테이트를 얼라이브 스테이트 그러니까 그 노드가 살아 있었다고 가정을 처음부터 시작을 하고 저희가 그 하나씩 노드가 망가진 페일리어가 발생한다고 했었을 때 저희가 하나씩 깎아 나가면서 요 그 트랜지션 스테이트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계속 이렇게 망가지다가 일정 수준 이상 이제 망가지게 되면 그 페일리어 노드의 개수가 일정 수준 이상 되면 이쪽부터는 페일리어 스테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페일리어 스테이트가 된다는 얘기는 그 실패한다는 얘기가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 값을 이제 계산하다 보면 처음 시작이 n으로부터 이 페일리어 스테이트까지 이제 도달하는데 이제 걸리는 이론적인 평균적인 시간을 마르코브 모델을 도입하는 경우라면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값을 이제 MTTDL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론적인 모델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소위 말하는 레이트, 그 소위 말하는 트랜지션 레이트 같은 것들을 구하는 것이 마냥 쉬운 일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것이 현실에 있는 그 디스트리뷰티드 스토리 시스템과 얼마나 또 그 정합성이 있느냐, 잘 맞느냐라는 부분들도 사실은 큰 이슈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이 값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사실은 이제 저희가 어떤 이레이저 코딩 스킴을 만들었을 때 LRC를 포함하여 어떤 값이 우수하고 어떤 값이 우수하지 않을지 어떤 스킴이 우수할지 이런 것들을 예측해 보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유용한 그 이론적인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다른 연구들도 이런 레이쇼 어떤 특정한 스킴을 썼을 때 MTTD의 값과 그 위에 있는 그 저희가 원하는 프로포스 MTTD의 값의 어떤 비율을 계산해서 그 비율이 만약에 1보다 크다면 그 제한된 LRC 기법 혹은 이제 이레이저 코딩 기법이 훨씬 더 우수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이론적인 근거를 마련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MTTD의 모델이 아직까지도 많은 모델이 이제 논쟁은 있지만 굉장히 이론적으로 DSS의 그 LRC의 신뢰성을 실제 분석해 보는 데는 굉장히 유효한 모델임은 이제 많이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너리 LRC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낮은 계산 복잡도가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XOR 오퍼레이션 등을 이제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장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가볍게 여길 부분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레이저 코딩만을 위한 이제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소프트웨어든 하드웨어를 통해서든 이 연산만을 위한 라이브러리들이나 가속기 등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이 연산 자체가 이제
굉장히 그 전체적인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나는 연산이기 때문에 이 연산을 경량화하는 것이 전체적인 데이터 시스템의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의 장점이 있다는 건 굉장히 장점이 있고, 그렇지만 이 부분들이 이제 논바이너리 케이스보다 분석도 어렵고, 사실은 일반적으로 같은 파라미터라고 한다면 바이너리 케이스가 논바이너리 케이스보다는 조금 더 파라미터의 희생을 볼 수 있는 조금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제 장점이 확실히 있는 부분이 있고, 또한 이제 분석 또한 굉장히 좀 연구로서 여러 가지 검토해 볼 만한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이제 필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바이너리 LRC만을 위해서도 이런 특이한 바운드들도 많이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훨씬 더 이제 복잡한 룰로서 이제 정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너리 LRC도 사실은 많은 방법론들이 알려져 있고요. 그 가장 대표적인 뭐 방법론, 제가 쓴 방법론도 있지만 이제 그 시클릭 코드, 소위 말하는 순환부호를 활용해서 그렇게 설계하는 방법론들이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론을 이제 사용하는 것들도 있고, 뭐 바이파타이트 그래프를 활용한다거나, 혹은 뭐 이제 디자인 티어리틱한 뭐 파셜 스프레드나 이런 다양한 성질들에서 그런 이제 옵티마 LRC를 설계하려는 시도들이 있었고요. 저 또한 이제 이러한 방법론에서 영향을 받아서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3장이 이제 제 연구에 대한 부분인데, 사실 디테일한 부분들을 제가 적어오기는 했는데 그 부분을 소개하는 것보다는 그냥 대략 어떤 방법론을 통해서 이것이 설계가 되었고 이 방법론을 통해서 뭐 어디까지 아치브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부분만 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은 이제 커뮤니케이션 레터에 발표된 논문이고, 이제 완전히 시클릭 코드로 설계를 하게 되고, 이 시클릭 코드는 두 가지 폴리노미알의 곱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폴리노미알의 곱으로 표현이 되는 것을 활용을 하면 이미 R에 대해서 D가 4인 이제 해밍 거리가 4인 이제 바이너리 LRC를 설계할 수가 있었고, 이 바이너리 LRC 중에서 이 세 가지 클래스에 대해서는 옵티멀리티를 증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론은 굉장히 그 기존 있는 웍이 있긴 있었지만 조금 더 제가 제공하는 파라미터가 굉장히 많았고, 이 파라미터가 또한 이제 후속 연구로서도 많이 좀 이루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D가 6이고 R이 2인 케이스에 대해서는 이제 해밍 코드를 익스퍼게이션을 시켜가지고, 그 해밍 익스퍼게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길이를 고정시켜 놓고 페리티를 좀 더 쓰고 그 대신에 이제 K를 줄이는 이런 식의 설계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밍 코드로부터 조금 더 해밍 코드에 이제 페리티를 쓰게 하면서 하나의 작은 이제 코드워드를 만들게 되고, 그 코드워드를 또 쇼트닝을 시키고, 또한 이제 밑에 있는 그 팔체크 폴리노미알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 코드와 컨캐트네이션을 시키면서 익스퍼게이트, 쇼튼, 컨캐트네이션이라는 세 가지 3스텝을 통해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R 옵티말이기도 한데 사실은 K 옵티말이기도 하고요. 이 당시에는 제가 이 정도만 밝혔는데 사실은 완벽한 옵티말 증명도 가능합니다. 지금의 바운드로서는. 그래서 이런 결과가 있었고, 그리고 후속 논문은 아니고 이제 조금 더 다른 방법론을 통해서 설계했던 논문은 작은 LRC 두 개를 붙여가지고 두 개의 큰 LRC를 만드는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 작은 LRC, 그러니까 C1과 C2의 작은 LRC가 있고, 오늘 바이너리 코드가 있으면 이 C1 프라임을 이렇게 설계를 할 수가 있었고, 이 프라임을 통해서 이 펠체크 매트릭스 측면에서 결합을 시킴으로써 전체적인 큰 규모의 그러니까 R이 좀 더 크고 기존에 도달하지 못했던 그 해밍 거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도달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계들을 뭐 계속 비슷하게 했었고요. 요건 이제 방법론에 대한, 띠어렘은 방법론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 이 방법론을 그대로 적용해서 저희가 특정한 해밍이나 특정한 뭐 LRC에 대해서 적용을 해본 것이 컨스트럭션 3, 뭐 그리고 이제 콜로레리, 그리고 4, 뭐 5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파라미터를 보시면 지금 6, 3 기존에 없었던 파라미터고, 그리고 8, 3 그리고 13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파라미터들은 기존에 이제 한 번에 설계하기가 어려웠던 파라미터들인데, 작은 LRC를 붙여서 설계함으로써 옵티말에 가까운 이제 LRC를 설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능을 좀 보시면 뭐 이런 뭐 옵티말리티도 다 언급이 되어 있고요. 요 표를 보시면 이제 기존 연구와의 차이점을 좀 비교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연구는 물론 이제 지금은 조금 더 알려진 클래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제 연구보다도 조금 더 이제 나아진 클래스들이 있었지만 당시 제가 연구했었을 때 클래스는 R이 이제 X축으로 있었고 D가 이런 값으로 있었을 때 요 동그라미 친 부분은 이제 알려진 포인트들이었고 이제 세모는 이제 조금 파셜한 포인트들에 대해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X는 알려지지 않은 포인트들이었고요. 근데 제가 찾은 포인트들은 이 컨스트럭션 이 색깔을 보시면 이 빨간색은 앞서 첫 번째 논문에서 나왔던 부분이고 이 푸른색은 이제 3, 4, 5는 이제 두 번째 논문에서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 급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클래스의 옵티말에 가깝거나 옵티말인 LRC를 설계할 수 있었다. 이것이 제 연구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시간 동안은 이 셀렉티드 리서치 토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디퍼런트 그라뉴얼리티라는 이제 관념을 좀 더 생각을 해보시면 이 그라뉴얼리티라는 표현을 이제 굉장히 낯설어 하실 수가 있는데 한글 번역으로는 뭐 나달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시스템, 그러니까 컴퓨팅 시스템이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작은 단위로 아주 작은 단위로 생각을 해본다면 정말 비트 단위를 기록하는 단위는 이제 셀이라고 하는 반도체 단위라고 볼 수 있고 그 셀을 모아서 뭐 뱅크나 칩이 되고 칩이 디스크가 되고 디스크가 노드가 되고 이런 식의 그 굉장히 다양한 계층적인 구조의 그 시스템을 통해서 전체적인 거대한 그 디스트리뷰티드 스토리지 시스템이 구성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EGC도 그렇지만 이제 현재의 이레이저 코딩은 그 한 그래뉴얼리티 그러니까 로컬 그룹 혹은 이제 노드 단위의 이제 연산을 보통 방어하기 위해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이러한 그래뉴얼리티가 다른 곳에서 나올 수 있는 에러의 패턴들도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고 또한 이제 작은 그래뉴얼리티와 큰 그래뉴얼리티를 좀 더 비교해서 보았을 때 큰 그래뉴얼리티에서 발생하는 에러의 패턴은 버스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다양하게 긴 몇 개의 그룹이 같이 동시에 에러가 발생하는 형식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이런 두 개의 그래뉴얼리티를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런 긴 길이의 버스트 에러와 그 싱글한 이제 비트와이즈한 에러들을 동시 고려해서 고쳐야 되는 케이스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레이저 코딩 입장에서도 이러한 이슈들을 고려해서 설계를 좀 더 이제 변경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드들이 이제 투 디멘셔널하게 설계를 해서 보통 어레이 코드라고도 많이 부르게 되는데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섹터 디스크 코드라는 것이 있고 파셜 MDS 그리고 인터그레이티드 인터리브드 코드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드들은 이렇게 투 어레이를 생각을 해놓고 저희가 만약에 레이드 시스템에서 만약에 이런 논문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버티컬하게 에러가 쭉 발생하는 패턴들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이렇게 하나 포인트에서 하드 에러가 발생하는 포인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디스크 페일리어 같은 입장에서는 이레이저 코딩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는 이제 소실, 그러니까 에러로서 보이는 게 아니고 잘못된 것으로서 보이는 이레이저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이레이저 코딩이라도 하는데 보통은 이제 그 노드에 망가지면 이레이저 처리를 하지만 그거보다 더 낮은 단위에서 발생하는 에러들은 뭐 이렇게 하드 에러, 말 그대로 비트 자체가 이제 오염되거나 바뀔 수 있는 에러로 처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모델들이 최근에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 이레이저 코딩 입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려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일런트 데이터 커럽션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조금 연구를 했었는데요, 최근에. 그래서 사일런트 데이터 커럽션이라는 것은 이런 현상입니다. 그 스토리지 디바이스들, 소위 말하는 뭐 HDD, 하드디스크나 SSD 같은 디바이스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ECC 로직이 있습니다. ECC 로직이 있고 그 ECC 로직이 에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을 어느 정도 해주기는 하지만 그 이제 완벽하게 동작을 꼭 하라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에러가 만약에 그 ECC 로직을 무시해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그 에러는 그 데이터 안에 그 저장 공간 안에 남아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저장만 되어 있다고 하면 사실은 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저희가 만약에 그 영역을 읽게 된다거나 저희가 그 영역을 활용해서 다른 노드에 리페어를 하게 된다면 그 리페어된 그 노드도 또한 이제 에러가 오염이 되게 되고 소위 말하는 오류가 전파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이 이제 사일런트 데이터 커럽션이라고 부르는 이제 이슈가 되어 있고요. 이런 현상은 이제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논문으로 통해서 증명이 되고, 다만 이제 뭐 여러 가지 제품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뭐 이 비율이 얼마나 될 것이냐, 무시할 만한 수준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상황마다 다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자주 있냐, 이런 것들도 사실은 명확한 자료가 뭐 공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실 이런 걸 연구하는 연구들 또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연구들로부터 저도 이제 좀 자료를 참조하여 이 연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IEEE 액세스에 이제 발표된 논문은 이제 이러한 이슈들을 고려를 해서 모델을 좀 더 개량하고, 제가 설계했던 바이너리 LRC를 조금 더 컨스트럭션을 바꿔가지고 그러한 이 비트 에러 혹은 이제 사이런스 데이터 커럽션에도 좀 더 강인하게 그 LRC 디자인을 변경한 코드를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특기할 만한 부분은 이제 DSS 오퍼레이션을 조금 새롭게 정의할 필요가 있었고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에 고려하지 않았던 모델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동작을 추가해야 됐어야 했는데,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제 디스크 스크러빙이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그냥 기존에 알려져 있던 것을 이제 재조정한 것에 불과하고, 디스크 스크러빙이라는 거는 하나의 디스크별로 이제 이레이저 코딩의 페리티와 하나하나씩 검사를 해보면서, 만약에 그 페리티 체크섬이 이제 일치하지 않았을 경우라면 그 부분을 에러로 판단하고 고치는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은 주기적으로 이제 시스템에서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 스크러빙이 일어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자주 하면 물론 좋겠지만, 이거는 결국에는 추가적인 자원을 활용해서 일일이 검사를 해보는 거기 때문에 시스템 입장에서 너무 자주 하는 것은 큰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원래 하고 있는 작업인데 이제 모델화해서 좀 더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리고 에러 프로퍼게이션 모델도 이제 만들어서 한번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에러 프로퍼게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만약에 에러러스 디스크가 있으면 이제 이것이 이제 단순히 다른 여러 가지 이제 원인으로서도 이제 프로파게이션이 발생할 수 있지만, 로컬 리페어를 통해서도 이제 그 로컬 그룹 내에서 이제 다른 그 노드가 만약에 손상이 된다면 그 거기로도 에러가 전파가 돼서 하나의 에러가 두 개가 에러가 되고, 이제 그 에러들이 어떻게 이제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모델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맞게 그 비트와이즈 해밍 디스턴스를 높일 수 있는, 그러니까 비트와이즈 해밍 디스턴스가 이제 제가 이제 새로 정의한 이제 그 스크러빙 혹은 이제 사일런트 디스크 에러에 좀 더 강인하게 만들 수 있도록 그 만든 파라미터가 되겠는데요. 그 파라미터를 새로 정의하고 그 파라미터에 맞게 이제 기존에 있는 이제 LRC가 요 옆에 있는 C1 프라임이 되겠습니다. 그 C1 프라임의 H가 이렇게 생겼다면, 제가 조금 더 이 H를 약간 기존에 있는 것을 변형함으로써 이런 큰 페이티 손실을 이제 없이 성능을 이제 이런 사이런트 디스크 에러에 대한 이제 성능을 높일 수 있는 그 LRC를 몇 가지 케이스들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제 MTTD에 대한 모델도 다시 만들었고요. 사실 이 아래 패스 같은 경우는 이 모델은 이제 기존에 그 앞서 소개했던 그 노드 페일리어만 존재하는 케이스들이 있는 모델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 되겠고, 위에 존재하는 패스가 그 이제 SDC가 있었을 케이스들, SDC가 있어서 그에 따라서 이제 신뢰성이 있었을 케이스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패스를 제가 이렇게 가정을 했고, 이 패스에 따라서 이 두 가지 스테이트가 이번에는 페일리어 스테이트가 되고, 어쨌든 에러가 너무 쌓여서 사일런트 에러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이제 문제가 되는 케이스나 혹은 이제 노드 페일리어가 쌓이는 케이스들, 이 두 가지 케이스를 페일리어 레이트로 했었을 때 MTTDL을 유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연구를 했고요. 그리고 MTTDL에서 봤었을 때 그리고 다양한 파라미터 SDC에 대한 이제 레이트들을 제가 물론 자료를 많이 찾기는 어렵긴 했었습니다만, 그 자료들을 기존 문헌에서 많이 그래도 레이트들을 활용할 수 있는 레이트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해서 뭐 로우 케이스, 하이 케이스, 그러니까 하이 오커런스 케이스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MTTDL의 이제 그 레이쇼를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레이쇼를 보았을 때 제가 제안했던 이 ERLRC, Error Resilient LRC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제안한 LRC인데, 이 부분이 조금 더 기존 대비 좀 더 우수하게
그 높은 NTDL을 보일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것처럼 이제 얘기를 이제 값을 유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꼭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다른 꼭지는 이제 실제로 이레이저 코딩을 이제 로우 레이턴시로 혹은 이제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적으로 구현하는 이슈들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이제 로우 레이턴시 리페어 자체가 사실은 LRC의 중요한 모티베이션이기도 했었을 만큼 사실은 성능적인 측면에서도 이를 구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고 이를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레이턴시 모델링이나 혹은 이제 그 가속화된 실제로 요즘에는 여러 가지 가속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가속화된 가속기를 통한 구현 또한 중요한 포인트로 지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토탈 레이턴시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건 약간 모델마다 다르긴 하지만 뭐 프레프로세싱을 하는 포인트 타임과 데이터 리트리비얼을 하는 타임이 있고 그리고 그 디코딩을 위해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 타임이 있을 텐데 물론 이제 환경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네트워크 레이턴시에 대한 부분이 보통 지배적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단순히 뭐 저의 이레이저 코딩 이슈가 아니더라도 많이 알려져 있는 사실로 보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네트워킹에 대한 레이턴시를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 녀석이 얼마나 그 데이터를 빨리 가져올 수 있고 그 빨리 가져올 수 있는 데이터가 어떤 평균적인 값을 보이는지를 분석을 해야 되고요. 이런 걸 분석하는 방법론은 기존의 이제 네트워킹 방법론에서는 뭐 큐잉 모델이나 오더 스태티스틱스 같은 방법론을 보통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론을 활용해서 이제 분석을 해서 LRC에 대한 분석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최근에 아래 논문과도 같이 그런 레이턴시 아나리시스를 좀 더 정밀하고 복잡한 모델로 하는 연구 또한 최근에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이제 사실 LRC에 대해서도 아주 정밀한 모델링을 이제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결과가 사실은 오히려 뭐 파라미터를 어떻게 최적화를 해야 할까? 아니면 저희가 어떤 LRC 컨스트럭션을 할 때 진짜로 그 레이턴시를 줄일 수 있는 LRC가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을 고민하는 데서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현의 측면에서는 실제로 이레이저 코딩은 뭐 현실에서도 많이 쓰이는 이제 당연히 방법론이기 때문에 이미 이런 것들을 오픈 소스든 뭐 이제 개인화된 이제 서비스든 다양한 라이브러리가 이런 부분들을 구현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는 이제 인텔 ISAL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유명하고 GPU로 구현하려는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트랜시버, 그러니까 네트워킹 카드가 이제 연산 능력을 어느 정도 부여받은 카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데서 이제 이레이저 코딩과 뭐 혹은 뭐 이 그 코딩 연산, 뭐 크립토 연산 같은 것들을 이제 주로 따로 계산을 해서 이제 분리해서 계산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고요. 이런 방법론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FPGA로 이제 구현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DPU 이건 엔비디아가 보통 많이 하고 있는데 엔비디아에서 이제 하고 있는 DPU들에서는 이제 소프트웨어를 좀 더 활용해가지고 물론 이제 ARM 코어나 이런 거긴 합니다만 본질적으로는 이렇게 활용을 해서 이제 이런 이레이저 코딩을 가속화하는 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적진 않았지만 이제 저도 이제 엔비디아에서 이제 DPU 자료를 받아서 현재 지금 설치해서 이 연구를 엔비디아와 협업해서 하고 있는 연구 하나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트랜시버와 관련해서 제가 이런 연구들을 이제 개인 기초 과제나 다른 과제를 통해서 수행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포인트는 사실은 조금은 좀 위얼드한 좀 이상한 포인트일 수도 있는데 앞서 말했듯이 이제 이 디스피트 스토리 시스템은 그 로직상에서 그 ECC를 앞에서 그러니까 수행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스토리지 노드가 EC, 그러니까 이레이저 코딩을 수행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ECC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EC에서 나왔던 혹은 LRC에서 나왔던 테크닉들을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이 그 스토리지 디바이스 내에서의 구조 또한 이런 계층적인 구조고 이런 버스트 에러나 그 싱글 에러 같은 것들을 동시에 혼재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그런 환경들을 최적화하는 LRC들을 연구를 하는 것이 사실은 이쪽 그
뭐 스토리지 디바이스에 들어가고 있는 ECC에 대한 연구들을 하는 데에서도 굉장히 좋은 인사이트를 주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는 원래의 모티베이션은 아니었을 수 있겠지만 많은 연구들이 이제 이런 에러 디코딩 혹은 버스트 디코딩에 대한 연구로서 이제 전환을 하는 사례들 또한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ECC 디자인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고요. 사실은 이제 중요한 부분들 중에 하나로서 이제 버스트 ECC라는 것이 굉장히 이런 메모리 디바이스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한 번 에러가 났었을 때 만약에 링크가 하나 손상이 된다면 뭐 뒤에 달려있는 이퀄라이저나 이런 이슈들에 의해서 에러가 버스티하게 발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흔하고요. 이런 버스트 에러를 극복하기 위해서 파라미터들을 이제 파이어 코드라는 이제 예전에 연구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어 코드는 일정 길이의 싱글 버스트 에러를 고칠 수 있도록 디자인된 코드고 근데 그 당시에도 이제 굉장히 오래된 논문이긴 하지만 그 버스트 에러만 고치지 말고 이제 바이너리 시메트릭 채널이나 이제 혹은 이제 비트 에러가 발생하는 채널 또한 같이 혼재된 환경으로 가정을 해가지고 하나의 싱글 버스트를 고치거나 혹은 이제 바이너리 에러를 둘 다 고칠 수 있는 약간 통합된 ECC를 설계하려는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HKC 코드라는 것이 있었고요. 그래서 요 싱글 버스트 에러 혹은 요 랜덤 비트 에러를 고칠 수 있도록 디자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코드들은 이제 그 당시에는 하나의 클래스로서 제한은 되었지만 그리고 사실 파이어 코드는 너무너무 유명하고 굉장히 많이 쓰이기는 하지만 이런 옵티멀리티 측면이나 이제 특히나 이제 비트 에러 같은 것들이 고려되었을 경우에 이제 그런 것들을 분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채널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까지도 후속 연구가 아주 많지는 않았고 이제 파이어 코드에 대해서 많았지만 이러한 채널에 대한 접근 방법론이 이제 과거에도 있었고요. 근데 사실 LRC를 보면 이러한 로컬 그룹을 엮고 이 로컬 그룹에 이제 인디펜던트 코드워드들을 이렇게 엮는 것이 앞서 말한 버스트 에러에 약간 대처할 수 있는 구조로서 이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그 PMDS나 앞서 소개했던 뭐 MR 코드 같은 것들 또한 사실은 뭐 이제 버스트 에러와 싱글 에러를 고려했었던 측면이 있었고 실제로 요 일단 구조를 갖다 놓고 이제 디코더가 사실은 없는데요. 이제 요 구조 자체는 그냥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뭐 리스트 디코더나 혹은 뭐 ML 디코더, 뭐 신드롬 디코더 이런 것들을 갖다 놓고 이 부분들을 에러 디코딩을 해보면 성능이 그래도 꽤 괜찮게 나오더라. 그래서 이론적인 바운드랑 뭐 어느 정도는 뭐 갖출 수 있는 여지가 있더라. 이런 연구들이 최근에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포메이션 티어리에서 나왔던 연구 또한 이런 에러 디코딩에 대한 이슈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제가 연구했던 그 첫 번째 논문에서의 연구도 어떻게 보면 참 재밌는 부분이 이제 파이어 코드에 있는 구조와도 굉장히 비슷한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애초에 목적은 달랐지만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비슷한 셀인과 비슷한 이제 설계 목표를 갖고 이제 접근을 해왔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향성 또한 제 연구의 확장된 범위로서 생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조금 이제 길게 했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정리를 드리자면 이제 이레이저 코딩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라지 스케일 디스트리뷰티드 시스템에서는 반드시 지금도 쓰이고 있는 스킴이 되어 있고 특히 로컬리 리페어러블 코드는 뭐 MS가 이제 제안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유명한 오픈 소스 분산 파일 시스템 등에서도 이제 제공하고 있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LRC라는 거는 결국에는 스토리지의 파이트를 얼마나 쓰냐 혹은 레이텐시 그러니까 로컬리티로 보통 여기서는 대표가 되죠. 그래서 로컬리티를 줄이냐 그리고 뭐 해밍 디스턴스를 올리냐 이런 부분에 대한 트레이드오프를 만드는 거고 릴라이어빌리티는 뭐 MTDDL 같은 것들을 통해서 예측해 볼 수 있고요. 제가 연구했던 바이너리 LRC는 컴플렉시티를 이렇게 줄이는 데 굉장히 좋은 파라미터로 알려져 있지만 뭐 난이도가 조금 이제 코딩 티어리틱한 분석이 좀 더 필요하고 조금 더 이제 개선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계했던 바이너리 LRC는 뭐 디자인 측면에서도 뭐 좋은 파라미터들을 만들 수가 있었고 기존에 만들지 못했던 이제 옵티멀한 포인트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퓨처 워크로 생각하는 세 가지 부분, 하나는 사실은 이미 논문화가 되긴 했지만, 뭐 이제 디퍼런트 하이라키를 이제 고려한 조금 더 확장된 그 채널 모델을 고려한 이제 이레이저 코딩과 그리고 레이턴시 측면에서 조금 더
정밀하게 분석을 해서 그거에 맞는 LRC 설계 혹은 뭐 방법론을 설계하는 것. 그리고 메모리 디바이스 혹은 그보다 하위 레벨인 ECC에서에서 이제 그런 방법론을 도입하여 좀 더 성능적인 이점을 얻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김창기 교수님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사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제 연구 분야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그래도 최대한 쉽게 설명해 주시려고 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뭐 저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분야의 뭐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몇 가지 좀 기초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 질문 몇 가지 한번 드려볼게요. 이제 페이지 17에 보시면은 이제 성능 그래프가 나오는데 페이지 17에 그 카이 값에 대해서 이제 n에 대해서 이제 카이 값 그린 슬라이드가 있었는데요. 예. 네, 요 슬라이드가 되겠습니다. 조금 궁금한 게 있다면은 이제 n 값이 길이 조금 크기죠. 크기가 되는 걸로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데 n 값이 늘어나면서 점점 성능이 분홍색보다 좀 안 좋아지고 또 기본적으로 이제 추세가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혹시 이거에 대한 혹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지 궁금해서. 네네. 물론입니다. 이 결과는 2016년 이제 트랜잭션송 커뮤니케이션에 나왔던 결과가 되겠고요. 이 결과는 지금 3 레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이제 세 개를 복사하는 이제 레이드 기법과 그 LRC 이 논문에서의 LRC 기법과 비교를 하고 있고요. N이라는 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코드 랭스가 되겠고 여기서는 이제 나름의 파라미터를 이제 뭐 T, D 같은 파라미터를 잡아서 이제 비교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색깔은 지금 그 평균 그 R 로컬리티 값에 따라서 이렇게 위치가 이제 결정이 되어 있고요. 이게 세팅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일단 n이 길어지면 이 여기서 설계한 LRC 같은 경우는 이제 코드 레이트가 올라가면서 조금 더 LRC 측면에서는 좀 안 좋은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그 3 레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3분의 1 레이트로 항상 고정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페어한 비교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n이 올라가면서 이제 성능이 이제 조금씩 떨어지는 그래프 구간처럼 보이게 되는데 어쨌든 여기도 레이쇼로 돼 있고 그 3 레플리케이션과 비교를 해봤을 때 조금 더 짧은 레이쇼로 본인들이 설계한 클래스의 LRC를 활용했었을 경우라면 1보다 높다. 그러니까 MTTDL 값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값은 아니지만 이거를 그냥 3 레플리케이션과 비교를 해봤을 때 그 레이쇼를 비교를 해보면 본인들이 낮은 이제 n을 했었을 때는 기존에 있는 3 레플리케이션보다 더 우수한 그 릴라이어빌리티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여기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로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릴 포인트는 아주 코드 레이트 같은 것들이 완전히 같은 비교는 아니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기존 웍이랑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1보다 높은 포인트들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좀 더 이제 작은 n에 대해서 본인들이 유리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이제 이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이것도 약간 기초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제 전 슬라이드 보시면, 그 스테이트가 넘어가는 확률들이 있잖아요. 람다랑 로우 값이 있는데, 보통 이 값들은 어떻게 정해져서 이제 이론 값을 도출을 해놓는지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네네. 이 값은 사실은 좀 놓기 나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값은 사실은 만약에 노드별로 이제 리페어 그러니까 이게 n-1에서 n으로 넘어가거나 이제 조금 더 증가하는 방향으로 스테이트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돌아가는 건 이제 리페어의 동작에 따른 이제 레이트가 될 것이고 반대로 n에서 n-1, n-2로 돌아가는 방향은
이제 페일리어가 발생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싱글 페일리어가 일어날 확률을 이제 레이트를 람다라고 했었을 때 이 그 얼라이브 노드의 입장에서는 이 n 혹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얼라이브 노드의 그 개수와 비례해서 이렇게 레이트가 결정이 되도록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n 곱하기 이렇게 돼 있는 이유는 단순히 이제 그런 이유가 되고요. 이 리페어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사실 LRC 같은 걸 설계했었을 때는 싱글 리페어를 가정을 했었기 때문에 싱글 리페어가 일어났었을 때 그리고 만약에 동시에 이제 두 가지 이상의 리페어가 발생했었을 때 레이트의 비율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같은 로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로우를 다르게 놓고 있고요.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2012년에 이제 나왔던 이제 논문에서도 이런 모델을 아주 간단하게나마 언급을 하고는 있는데 이 두 개를 다르게 놓고 있고 본인들이 왜 이렇게 놓았는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파라미터들이 사실은 어떤 이론적인 근거에 의한 파라미터라기보다는 본인들이 이제 본인들의 클라우드나 본인들의 데이터 센터에서 돌려본 값을 바탕으로 이 정도 레이트로 계산을 하면 되겠다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줬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이후의 후속 연구들도 이러한 가이드라인에 기반해서 이 파라미터를 좀 놓고 있고 제 연구도 사실은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러한 레이턴시나 이런 MTTD 모델링에서 이런 레이트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조금 더 엄밀한 이제 검증과 분석 또한 중요한 연구 주제로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훌륭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혹시 또 추가적인 질문 있으시면은 남겨주시면 좋을 텐데요. 네, 뭐 질문이 없으시면은 네, 저희 그러면 오늘 발표 준비해주신 김창기 교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 싶고요. 오늘 그럼 신임교원 학술 세미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석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 네, 발표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